마지막 수단으로 말기 암 환자가요. 마지막 수단으로 강황을 계속 먹었어요. 4개월 먹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 췌장암 강의할 때도 강황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보았는데요. 자, 특별히 대장암이나 췌장암에 반드시 강황을 먹어야 하는 이유.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에는요, 대장암 발병률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강황 때문이죠. 자, 인도는요, 특별히 소장암이나 대장암 발병률이 아주 희박한데 그 이유가 바로 항산화제가 이 풍부한 컬큐민이 주성분인 강황이라는 이 카레를 자주 먹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소장암 발병률이 인도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학의 이 근원지가 바로 인도죠.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이 강황으로 치료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들이 이 강황을 활용하시면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제가 참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의료인들이나 의료인 가족들이 오시면요, 강황을 꼭 이 치료제로 캡슐로 이렇게 달고 오시더라고요. 강황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으면 관장하는 거를 업으로 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그런지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강황에 있는 어떤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영양 보조제를 만들어서 치료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폐암 치료를 위해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흡연으로 인한 암 치료에 좋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베타카로틴 정제를 사용해서 실험해 본 결과 이상하게 베타카로틴 정제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종양 수치를 올려요, 더. 예를 들면 폐암이나 전립선암에 특효약인 토마토 있죠. 토마토를 우리가 직접 끓여서 히포습을 만들어서 드실 때는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절반 이상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토마토 속에 있는 리코펜만 딱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먹여봤더니 오히려 폐암 종양 표지자 수치와 전립선 표지자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드실 때는 그 영양제에 어떤 특정 성분만 추출한 것보다는 그 성분 자체를, 예를 들면 브로콜리면 브로콜리를 거기에서 설포라펜만 빼는 게 아니라 브로콜리 자체를 그냥 요건 건조해서 말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추출하지 않은 걸 통째로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정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어느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약으로 계속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를 좀 보세요. 2001년에 어떤 약물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도 치료가 안 되는 말기 대장 항문암 환자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강황가루를 4개월 동안 사용해 봤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 결과 15명 중에 5명의 암의 진행이 정지가 돼 버렸어요. 자, 보세요. 강황 분말이 어떤 말기 대장 항문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암 치료가 3명 중 1명의 효과가 있는데 어떤 부작용도 없이 값도 싸게 이런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 시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5년 후에 클리블랜드 병원이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강황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식물성 화학물질인 강황과 퀄서틴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양파에 주로 많죠. 양파에 있는 퀘서틴 성분, 여기는 퀼서틴으로 나와 있는데 빨간 양파나 붉은 포도주에서 주로 발견되는 강력한 항암 성분인 이 퀼서틴 성분과 강황을 사용해서 가족력이 히스토리가 있는 이 선종 폴립증 환자에게, 선종 폴립이 뭔지 아시죠? 예, 뭘까요? 대장암의 용종이죠. 예, 그래서 선종 폴립증 환자에게 실험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매 해마다 뭐 대장암 검사하신다고 용종 5개 뗐어요, 7개 뗐어요 하시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용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오늘 좀 보세요. 대장암은 사실 폴립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져요? 용종에서부터 만들어져요. 폴립, 용종에서. 자, 용종이 수백 개나 만들어지는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 5명을 선정해서 이 용종을 그냥 선정했는데, 이 용종을 그냥 놔두면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되는 도표입니다, 요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용종이 그냥 놔두면 결국 대장암으로 진전이 돼서 발전되는 그러한 환자들의 케이스입니다.
이 중에 4명은 대장 전체를 섹션하는 수술을 받고 1명은 소장과 항문 사이의 작은 항문 주머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항문과 그 주변 조직에 수많은 용종과 내장 주머니가 있는 환자들에게 강황하고 이 퀼서틴을 6개월 동안 복용시켜 봤어요. 자,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지 보세요. 이제 다음 장면을 보기 전에 이제 용종이 어떻게 암이 되는지, 여기는 비나인, 이 양성이고, 이 멜리그넌트, 이게 뭐예요? 악성이죠. 자, 여기가 되면 이제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종이 침습성 암이 되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이 과증식해요. 하이퍼프로 리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이제 이 병적인 세포가 자꾸 증식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게 또는 크게 이게 뭐가 되고 있냐면 이 용종이 지금 선종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증식해서 비정상적인 앱노말로 세포가 증식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 자, 요게 아주 심각한 이형 선종을 이루면서 암 전 단계의 용종이 됩니다. 암 전 단계의 용종이 되고, 여기까지는 양성이었어요. 비나인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멜리그넌트, 악성이 돼요. 자, 요 때는 뭐가 되냐면 선종이 돼요. 예. 그래서 용종이 선종이 되는 과정을 보셨죠. 선종이 침습성 암이 돼서 이제 멜리그넌트, 이 악성이 되어가는, 암이 되어가는 요 과정들을 보시면서 대장암의 이 폴립을, 이 용종을 여러분들이 가벼운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용종이 성장해서 선종이 되고, 선종이 성장해서 이 멜리그넌트, 암이 되는 과정들을 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용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히스토리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강화하고 퀄세틴을 6개월 동안 복용하도록 해줬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좀 가까이 보이시면 좋은데, 이게 엑스레이처럼 라디오 팩하고 루센트에서 이게 까맣고 하얗게 보이면 더 확실하게 잘 보일 텐데, 자,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데가 지금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책으로 보면 저는 또 잘 보여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용종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 노트북으로만 봐도 용종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용종의 A 도표와 B 도표를 보면요, 용종이 이 두 군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데 여기 보면 한쪽은 아예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한쪽의 용종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화면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면 좋을 텐데, 6개월 동안요, 뭘 먹였어요? 강화하고 양파있는 퀘세틴을 먹였더니 폴립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양쪽에 두 개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용종이 절반으로 죽고 폴립의 크기도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내시경으로 찍은 이 비포 애프터인데요. 폴립이 있다가 완전히 사라진 사진인데요. 자, 재밌는 걸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이 도표를 보면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 환자가 폴립이 3개월 되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3개월, 6개월, 9개월입니다. 환자 중에 한 분이 3개월 되었을 때 이 폴립이 어때요? 바닥을 치죠. 완전히 제로가 돼버렸어요. 용종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들 용종 절제 안 했는데 용종이 없어졌어요. 폴립이 거의 사라졌는데 다시 6개월째 되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예.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3개월 만에 싹 없어졌는데 용종이 다시 생겼냐? 3개월 뒤에 환자가 뭘 먹는 걸 그만뒀어요. 강황을 먹는 걸 그만뒀어. 퀘세틴하고 강황이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다시 올라간 거 보이세요? 강황이 어떤 작용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3개월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폴립의 수가 다시 또 다운되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 데이터입니다. 3개월 동안은 강황을 먹였을 동안 이 대장암 환자가 용종이 확 바닥을 치다가 강황이 없어가지고 안 먹였더니 3개월 동안 다시 또 올라갔어요. 다시 먹였더니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이 강황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도마도 숲에다 강황 드시고 하늘마을 현미밥은 노란 밥이에요. 이 강황을 드실 때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지 말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강황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지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을 계속 먹였더니 이 용종이 바닥을 치다가 강황이 없어가지고 중단했더니 다시 올라갔다가 강황을 다시 제공하니까 다시 줄어들어요. 자, 부작용이 전혀 없고 모든 혈액 검사도 정상이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오늘 3가지 아주 강력한 항암 치료제들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은 물론 단지 5명에게만 해본 것이지만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높은 이런 고위험군의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은 수의 환자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개의 환자들에게 이게 다 이 도표가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료인들이나 의료인 가족들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올 때는 이 강황이 이렇게 캡슐에 들은 거 요거를 하루에 막 10개씩 드시더라고요. 뭐 끼니 때마다. 그래서 막 그러고 옆에 분들에게 막 나눠줘요. 자기하고 친한 분들에게. 그러면서 강암이 얼마나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는지를 계속 설파를 하고 다니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년 후에 44명의 폴립증 환자를 찾아서 강황가루 캡슐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또 실험해 봤어요. 그 다음 대장 항문주의 비정상적인 폴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자, 1개월 후에 요거 강황가루를 캡슐에 넣었을 뿐이에요. 강황가루를 고량으로 먹은 환자들에게서, 저량이요 고량이요, 고량으로 먹은 환자들에게서 비정상적인 용종들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소량으로 먹은 사람들에게서는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황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강황을 고량으로 먹었을 때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강황은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이 엉덩이만 노래질 뿐이에요. 원숭이 노래 이렇게 지는 거예요. 빨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엉덩이는 이제 변은 노래지는 거예요. 그 부작용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변 색깔이 노란 것 외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강황을, 대신 고기를 쓰지 않고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잘 요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드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버드의 통계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전립선 암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가 히포스베다가 도마도를 오래 끓인 히포스베의 그 레시틴이 그 전립선에 있는 유방에 있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쫙쫙 억제해 주기도 하지만 도마도숲 한 가지만으로는 효력이 약한데 거기에다가 뭐를 섞었어요? 예, 이 강황을 썼고 거기다가 어제 배우신 아연을, 징크를 섞었더니 세 가지가 놀라운 폭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전립선 암 이 수치가 팍팍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통계 데이터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황을 왜 드시는지 아시고 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장암은 폐암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무서운 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도 폐암도 전립선암도 넘버1으로 해독하는 게 뭐예요? 대장청소부터 들어가잖아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장에서부터. 그래서 특별히 대장암이나 췌장암이나 뭐 모든 암 환자들은 강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겨서 친해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강황 먹으면 좀 힘드시긴 하죠. 약간 좀 어려우시긴 하지만 여러분의 엉덩이는 노래 이거 외에는 부작용이 없는 강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항암 효과를, 놀라운 효과를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되셨어요? 네. 자, 가나독의 특효인 브로콜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배우셨죠? 예, 유방암에, 그리고 난소암에, 전립선암에, 아주 그 호르몬성 암에 이 아로마타제를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한 양송이버섯. 세 번째, 대장암과 췌장암 환자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이 강황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치료제로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생애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하고 똑같더라고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인생의 7화를 넘게 걸어왔고 여러분도 7화를 걸어오셨어요? 앞으로의 삶이 3알도 채 안 남은 지금 내 남은 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늘어나는 검버섯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손으로 검소한 밥상을 차려 먹겠습니다. 눈은 어두워져 잘 안 보이겠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협한 삶을 살지는 않겠습니다. 약해진 청력으로 잘 듣진 못하겠지만 항상 귀를 열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한 이가 없어 잘 씹지 못하겠지만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열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정말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아파 잘못 걸어도 느린 걸음으로 많은 곳을 여행하며 여행지에서 만난 좋은 것들과
좋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들어온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이제는 건강한 노인이요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자고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결국 뭘까요? 건강한 사람.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멘탈 사인도 하이 하고 바이탈 사인도 하이 하시는 건강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이렇게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라고 지혜를 주신 모든 하늘의 지혜들을, 건강의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일평생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전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품성의 모습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저희 하늘마을 가족들을 비롯한 저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마을 모든 아프 손가락부터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재현 친구를 비롯한 많은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모두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추억이 절절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을 방문한 가족들과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강건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